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의 현황으로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과 사회적 기업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어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빈부격 어떤 사회적 문제가 어떤 빈부의 문제, 고령화 문제, 어떤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떤 그 우리의 이업으로 이제 대두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어떻게 제정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제도와 유형,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현재 지원 정책, 사회적 기업 운영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운영,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과정. 사회적 기업의 어떤 사회적 기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는 빈부의 격차, 그다음에 고령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고령화 특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20살 때까지 20세까지 부모님의 부양을 받아요. 한 30년, 30년 부모님의 부양을 받아. 그러고 나서 돈 벌어가지고 60세까지 부모님을 30세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탈피해서 30년을 살아. 근데 60세 이후에 부모님이 90세, 100세까지 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도움받은 기간은 30년인데 부모를 부양하는 기간은 50년, 60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찌됐든 그 어떤 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을 계약적으로 설명하면은 안 되지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케어받은 게 20년, 30년이면 부모를 케어를 하는 게 30년이면 서로 공평한, 그러니까 노령화 사회가 아닐 때는 그런 부분이 당연하게 돼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듯이, 그러니까 인구 문제, 빈곤 문제, 그 다음에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참여,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업이 되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숙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육성 기업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거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기업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자활 지원 사업 등이 시행되면서 실업계층,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에 관한 초기적 관심이 생겨나는데 이것들이 계속 시민사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공공부조 영역에서 근로와 복지를 연계한 생산복지 개념이 도입되고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 사회적 과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부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시민사회가 해결해야 돼. 시민사회가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해결을 못하니까 이것을 어떤
정부는 공공성이 있는 거죠. 공공성.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은 영리성이 좀 있는 거죠. 영리성이 있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공공성과 영리성이 결합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모두가 같이 해결하는 거죠. 사회적 기업은 영리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사회적 문제를 영리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발전 과정을 보면 일단 빈민운동이 이제 빈민운동을 시작한 거는 역사가 아주 오래됐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라든지 사회운동가 이런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다가 애완이기를 거치면서 조금 제도화된 틀을 갖추면서 사회적 기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법, 자활근로 이런 것들이 빈민운동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의 효시이듯이 그래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사회적 기업의 진흥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설립된다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적 그리고 기업에도 국가 공공기관에도 사회적 경제과 이런 과가 많아요.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과가 역할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 단위로 옛날에 어떤 경제과 이런 개념에는 사회적 경제과가 별도 독립된 과로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는 거죠. 그래서 범정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도 발표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 제도와 유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 규정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통해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영업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영리를 추구하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 구성 조건으로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 추구와 영업 활동을 요구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인증이라는 사회적 기업은 인증받아야 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많은 혜택들이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는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으라고 해요. 응? 근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때 인증받냐? 독립된 조직 형태야 돼.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어떤 부서를 특별한 삼성전자에서 어떤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가져가야 돼. 응? 그리고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유급 근로자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급과 무급 근로자가 같이 있어. 그러니까 유급으로만 해도 돼. 무급 없어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유급과 무급. 예전에는 무급으로만 다 했으면 그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돼. 그 다음에 사회적 목적이 있잖아요.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 문제, 고령화 문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기타 등등과 관련된 사회적 목적을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진정한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그리고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응? 수익 창출. 그 다음에 정관 및 규약이 있어야 돼요. 응? 정관. 요즘에는 이제 협동조합 같은 데서도 사회적 기업을, 협동조합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이제 하려고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어떤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은 뭐 운영하기가 결소 5인 이상만 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만들기가 쉬우니까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정관 및 규약이 있어야 된다. 이윤을 전부 배당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는 고용 창출을 해가지고 어찌됐든 그 고용하는 직원 중에서 일부가 어떤 그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된다든지 뭐 그런 대상이 되면 사회적 기업에 인증받는데 훨씬 유리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우리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을 한꺼번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인증 요건을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이 있으니까 먼저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받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구분해서 요즘 이제 인증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인증사회적 기업 이전 단계로서 아직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7가지를 갖추지는 못했으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영업활동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 기업 실체를 갖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법인 설립하는 게 먼저 법인 설립해서 사회적 예비사회적 기업 예비 인증받으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 받고 법인 설립해서 예비사회적 기업 법인 설립 의도가 있어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받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인증받고 단계화를 통해서 조금 점점 발전하는 발전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응? 단계를.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인증이 어떻게 다른가? 응? 먼저 예비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이 조금 더 이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으로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해주는 거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이라든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지침 등을 가지고 오는 거야.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그 지방에 많이 있으면 나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했을 때도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사회적 기업도 이익을 창출하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 지역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으면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어떤 주춤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고 지원하는 데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조직 형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은 민법상의 법인이거나 조합이거나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도 된다는 거죠. 꼭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 단체도 사회적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어떤 상인회 같은 데도 어찌됐든 비영리 민간 단체 그래서
그 다음에 영업활동을 수행할 거. 그 대신 영업활동, 예비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니까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고일에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업 지정을 공고하는 달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관하고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관, 규약 등을 갖춰야 돼요. 예비 사회적 기업도. 그 다음에 배분 가능한 이유는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 그러니까 이익금의 3분의 1을 재투자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재투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아야 되는 사회적 기업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단계가 좀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조직 형태는 여기하고 뭐 유사해요. 법인이거나 조합이거나 상품성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근데 여기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요. 유급 월급주는 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 실현해야 된다.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든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즘 사회적 기업에는 어떤 노인분들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거. 병원을 노인들이 혼자 못 가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동행 서비스. 병원 갈 때 동행하는. 그러니까 개인 택시 같으면서 병원의 예약이라든지 약 처방이라든지 이런 부대 서비스를 같이 해주는 거지. 요양보호사가 상주해가지고. 그죠?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회적 목적 서비스를 기업은 또 해가지고 사회 목적도 실현하면서 이익도 창출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회사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하는데 매출액이 노무비에 인건비가 50% 이상. 그 다음에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이다. 그 다음에 배분 가능한 이유는 3분의 1을 재투자한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먼저 받고 이제 하다가 또 사회적 기업을 받는 추세에 있다. 왜냐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조금 쉬우니까 받기에 요건이 사회적 기업보다는 인증받기 예비 사회적 기업이 조금 더 많은 예비 후보자를 배출해야 사회적 기업을 배출하기 위해서 후보자 모집한다. 이런 방법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좀 인증하는데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인증해 준다는 거죠. 조금 더 타이트하지 않다. 그래서 무조건 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다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보다는 조금 사회적 기업 인증받기보다는 조금 수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을 해서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기에는 조금 곤란한 경우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통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 단계를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이제 유형은 어떤 게 있냐?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목적을 어떻게 실현하냐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이 있는 거지.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근로자가 취약계층 50% 이상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거야.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거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 서비스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50% 이상. 사회 서비스. 혼합형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서비스 비율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 30%. 이거 50%, 이거 50% 넘기려면 힘드니까 각각 30%만 넘겨도 해준다는 거죠. 혼합형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형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 공헌하든가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사회 문제를 해결하든가 지역의 사회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거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제공을 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되면 된다. 기타는 사회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에서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 서비스 제공 비율 판단하기 어려운 유형일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해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근데 이제 이 기타형보다는 어떤 유형으로 내가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될 거다는 미리 사전에 비전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자리 제공형으로 할 거냐,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 할 거냐, 혼합형으로 할 거냐 이런 법인을 설립하고 할 때 예비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내가 어떤 형태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결정할 것인지 우리 기업은 어떠한 것으로 인증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이제 지원 정책은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예비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우리가 인증을 해주는데 그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 정책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2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판로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자금 및 투자 지원 확대, 인건비 지원 등 재정 지원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다양화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잘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예산은 막 많이 증가되는 거예요. 2007년에 1200억 원에서 2009년에 1800억 원, 2017년에 1300억 원. 좀 얘기는 됐지만.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은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지원은 예산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12년에는 73%까지 하락했다. 56% 수준으로 하락하고 인건비 지원은 인증 직후 기업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 지원이 인증 초기 기업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인증받는 게 가장 쉽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많이 이제 인증받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발전되어 가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기업 운영 현황과 전망 앞으로 사회적 기업은 어떤 전망이 있나? 그래서 저도 법인 제가 박한혁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제가 법인을 하나 설립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지는데 뭘로 할까? 그래서 물어보는 차에 이름으로 짓는 게 가장 좋대. 그래서 한영 컨설팅이라고 지었어요. 한영 컨설팅 주식회사. 그래서 한영 컨설팅 주식회사라고 지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사회적
기업의 창업센터, 어떤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센터에 거기 입주사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한번 어떤 걸로 인증받을까 해서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요. 왜냐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물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많은 혜택이 있어서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은 운영 현황은 어떤 운영이 있나? 사회적 기업은 조직 형태가 저처럼 영리로 법인 상법상 회사가 이렇게 60% 있더라고요. 응?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와 영리로 구분이 되는데, 비영리인 경우는 민법상 법인이 12%, 비영리 단체 4%, 사회복지법인 3.5%, 사회적 협동조합 4.7%, 어찌됐든 기타 법인이 0.1%인데 상법상 회사가 60.2%.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가 가장 1번이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민법상 법인, 주식이 여기는 이제 회사, 여기는 민법상 법인 12%,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그래서 협동조합들을 또 다 합치면 상당 부분 역할이 돼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상법상 법인, 민법상 법인,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회적 기업은 사회목적 실현 유형과 사회적 기업 어떤 업종 분포를 보면, 사회적 목적 실현은 어떤 것이 주 대상이냐? 대부분의 경우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제공이 한 67%.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제공이 6.8%. 사회적, 아직도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제공형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적 기업의 현재는 일자리 제공형이 현재 한 67% 있다. 그래서 업종으로는, 그러면 업종 분포로는 제조업을 포함한 부분이 한 50%. 그 다음에 문화예술적인 11%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대부분 일자리 제공형이다.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형태로 어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거가 현재는 아직 이제 좀 초기 단계니까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는 인적 자본의 핵심 과제인 교육 훈련 분야의 개선 방안.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강화가 돼야 되는,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회적 기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 분야의 개선 방안이라는, 그 다음에 교육 유형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 다음에 성장기 사회적 기업 등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성공한 사회적 기업가들의 멘토형 교육 훈련이라든지, 교육 주체별,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교육을 통한 사회적 기업을 안정화지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맥락에서 금융자본 육성을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과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지속하려면 교육과 자본, 예? 교육과 자본, 어떤 사회적 기업 금융 지원이든 어찌됐든 자본과 교육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